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라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양해를 좀 구해주시고요. 수백 회 강연이 아니고 수천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데서 강연하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2017, 18년 때는 하루에 2번씩 거의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2019년 사건 아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암호화폐 세상이 무너졌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세상의 흐름을 한 인간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가야 될 건데요. 제가 오늘 강연하는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사실 제가 투자 관점에서 강연한 적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투자 얘기하면 저는 방송을 거부했어요. 나는 기술자지 투자자가 아니다. 근데 이제 오늘 뉴스메타 사업을 제가 좀 봤어요. 봐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투자 생태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반은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한번 같이 공감대를 이뤘으면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죠? 제목이 하나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블록체인과 디지털상 과거, 현재, 저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이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 전망이고요. 절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속사포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옷을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관중이 많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일단 이 한마디에 이 그림에 여러분이 앞으로 생각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하는 대상은 디지털 자산이시죠? 네. 근데 디지털 자산이 뭐예요? 네, 가상화폐라고 전 용어 싫어합니다. 네. 디지털 자산이 뭐예요? 그렇죠, 암호화폐죠. 그럼 암호화폐는 뭐예요? 그렇죠, 코인이죠.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네. 재밌네요. 네. 그럼 아주 본질적으로 여러분 블록체인이 뭐예요? 예? 왜들 이러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어떤 대상을 투자하시는지 그 대상이 뭔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분에 걸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블록체인 하면 뭘 떠올리려면 비트코인을 떠올리시죠? 분산업장 떠올리시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아시죠? 인공지능 요새 어디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눈이 뻥뻥뻥 보이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바라보는 대상이 뭔지 아세요? 데이터입니다. 그죠? 네. 근데 블록체인이 바라보는 대상은 뭔지 아세요? 역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리고 데이터 경제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 촬영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보더라고요. 정신없다고. 근데 한쪽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이나 현재 우리는 데이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산도 데이터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 받을 때 현금 받나요? 숫자 받잖아요. 데이터로 받잖아요. 데이터로 받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세상이에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있어야 돌아가죠? 블록체인도 데이터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바라보는 데이터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데이터로만 봅니다. 오케이?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데이터로 안 봐요. 뭐로 봐요? 자산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잖아요.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자산을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자산의 가치나 그 자산이 누구 건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온갖 복잡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요. 아주 골치 아픈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말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디지털 자산을 생각하기 전에 디지털 자산의 원인, 아주 원래 본질인 뭘 생각한다? 데이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활용만 하는데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자산합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힘이에요. 오케이? 네. 비트코인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네. 스마트폰이 전화기예요? 네, 전화기 아니 그 많이 수준이 늦은 거야 우리나라의 구매율도. 옛날에 제가 2017년에 얘기했더니 스마트폰에 전화기 하니까 90% 이상이 네 하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전화기랑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뭐죠? 그렇죠, 융합이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화기는 just 전화기예요.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닙니다. 전화기 기능이 있는 뭐죠? 컴퓨터예요. 오케이? 네. 스마트폰은 뭐다? 컴퓨터. 근데 비트코인은 쉽게 얘기하면은 들라고 분산원장,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산원장을 이용한 그냥 하나의 뭐다? 암호화폐예요. 그 비트코인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다 갑자기 뭐가 나온다? 이더리움이 나옵니다. 이더리움이 최초로 블록체인을 정의한 메인릿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블록과 체인은 있는데 블록체인은 없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에서 정확히 블록체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정의가 뭐다? 저 말을 믿으세요. 블록체인의 정의가 뭐다? 이 가운데 크게 써 있잖아요. 네, 블록체인의 정의가 컴퓨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앱 서비스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컴퓨터이기 때문이에요. 이더리움에서는 앱 서비스 같은 게 없어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은 just one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뭐다?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에 뭘 올릴 수 있어? 스마트폰의 앱처럼 블록체인에 똑같은 서비스를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앱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현재 세상은 스마트폰의 앱 생태계에서 미래 세상은 블록체인의 어떤 생태계로 바뀌어? 앱 생태계로 바뀌는 게 흐름입니다. 됐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은 아주 제가 가끔가다 어디 가서 권위를 내세우려면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튜링 불안전성하다. 네. 그 튜링 불안전성 비트코인을 튜링 완전한 컴퓨터로 만든 게 이더리움이다. 이해되세요? 안 돼. 이해되세요? 튜링 완전성이 뭐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컴퓨터나 단순한 just one이기 때문에 얘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서비스가 없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서비스를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본질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이해하시더라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컴퓨터니까 뭐가 있죠? 운영체제가 있죠? 여러분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iOS 들어보셨죠? 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운영체제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가 있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앱을 만듭니다. 그리고 앱 생태계 만들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뭐다? 컴퓨터예요. 그냥 이상하게 생겼지만 무조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가 있어?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고요. 이 운영체제가 있다는 얘기는 얘도 언어가 있고 그 언어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블록체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계약 들어보셨어요? 예, 뭐 조건이 만족하면 실행되는 전자계약, 그거는 기능이 하나지. 스마트 계약의 정의는 뭐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떤 블록체인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뭐라고 만드느냐? 지금은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서 앱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스마트 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블록체인 세상에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게 스마트 계약으로 대앱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블록체인 컴퓨터가 왜 생겼냐는 거예요. 인공지능 컴퓨터 왜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하신가요? 왜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쓰죠. 그럼 블록체인 컴퓨터는 왜 필요하죠? 왜 만들었을까?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의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컴퓨터는 데이터 세상이라고 그랬죠.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컴퓨터예요. 데이터를 매니지합니다. 근데 블록체인 컴퓨터는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좀 더 다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여러분한테 전문가라는 지식이라는 아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준다고 하죠. 네, 아직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여러분한테 내가 모르는 어떤 사실을 알려줘.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근데 블록체인 컴퓨터는 왜 필요하지?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블록체인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컴퓨터에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암호화폐. 예, 돈 버는데. 근데 두 번째가 뭐? 스마트 계약.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뭐가 있다? 예, 디지털 자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부터. 그 다음에 다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달을 헤맸어요. 블록체인 컴퓨터는 이 4가지 기능을 왜 줬을까? 진짜 2달을 헤맸습니다. 저거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하고. 제가 2달 동안 헤매다가 느낀 거를 여러분께 지금 설명하는 거라 저기 참조 좀 주셔야 됩니다. 암호화폐 발행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다양한 특성의 기능을 갖는 암호화폐 발행. 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성질의 암호화폐를 저한테 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암호화폐 특성 뭐든지 다 만들어 드립니다. 뭐든지 다 만들어 드려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뭐다?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뭘 통제하는 거다 얘는? 예, 디지털 자산을 통제하는 게 스마트 계약의 목표예요. 블록체인 컴퓨터는 디지털 자산 말고 모릅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는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는 거고 매니지하는 거고 매니지를 모르에 스마트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디지털 자산이란 뭐다?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뭐가 통제되고 관리된다? 예, 이제 지금부터 세상이 바뀌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은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관리되고 통제되는 거예요.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요거는 여러분 병원 가죠? 진찰 받죠? 뭐가 생성돼요? 데이터가 생성되죠. 예, 여러분이 생성한 여러분의 의료정보 데이터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럼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제 디지털 자산. 예, 머릿속에 제가 세뇌시켜야 돼요. 가상자산도 아니고 암호화폐도 아니고 암호화폐 맞지? 가상화폐도 아니고 디지털 자산. 가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병원에 가면은 뭘 생성하는 사람이야? 죄송한데 여러분은 사용자나 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를 하는 사람이야? 데이터 생성자고 그 데이터 생성자는 가치가 있죠. 데이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디지털 자산 생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산을 생성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러분 거예요? 네. 잘하시네. 제 강의 들었어요? 아니 가치 있는 내 데이터 한다면 나한테 안 주지? 진단서 발급 받으려면 또 돈 내래. 의료정보 데이터 받으려면 또 돈 내래. 원래 누구 거야? 내 거잖아. 그때 의사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너는 아파서 치료받았잖아. 그리고 그 데이터가 생성되면 아주 훌륭한 의료기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대. 여기 의사 있으세요? 없죠? 네. 그래서 병원 거래. 의사들은 자기 거래. 그때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진료비 냈잖아. 그래서 내가 수가 냈잖아요. 그 수가 안에 여러분이 생성한 병원 의료정보 데이터의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수가 안에. 수가 안에. 그래서 내 거야. 만약 네가 그 데이터를 가지려면은 그 수가에 뭘 빼야 돼요? 내 데이터 가치를 빼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세상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디지털 자산의 그럼 내 의료정보 데이터 가치가 얼마일까? 이거 누구 걸까라는 뭐가 생겨?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또 하나. 그래? 그럼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네? 데이터에다가 가치하고 뭐가 있어? 소유권 권리가 있잖아. 그런 걸 표현해줘야 되잖아. 맞아요? 어떻게 표현하지? 현재 컴퓨터는 그걸 표현 못합니다. 오케이? 그걸 표현해주는 게 뭐다? 그게 블록체인 컴퓨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그걸 사람들이 자꾸 간과하세요. 그래서 암호화폐 정의 써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유럽 미카의 정의입니다. 1번, 2번은 다 이해되는데 3번이 뭐냐? 뭐라고 써있죠? 예, 요게 암호화폐예요. 즉 암호화폐는 뭐다?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뭐다? 수단이에요. 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어떤 이미지를 데이터로 바꾸죠. 그림을. 그럼 컴퓨터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소위 말하는 아스키 코드. 이진 바이너를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대답이 줄어드시네요. 이 얘기는 이제 못 돌아오신다는 얘기야. 아, 그래야지 제가 먹고 살죠. 저 이거 지금 몇 년부터 제가 이거 지금 10년 공부한 거예요. 저는 학술적으로도 공부했고 비즈니스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가 다 얘기했지? 대답이 좀 이해되세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생겼죠. 그 데이터의 가치 및 권리 소유권을 표현한 거죠. 그걸 현재 컴퓨터는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쿠팡에 있는 PC 있잖아요. 데이터로 표현됐죠. 저 PC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쿠팡이 먼저 사가지고 직구를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파는 건지 아니면 대리점을 중개해서 위탁 판매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 주식이 여러분 건지를 누가 증명해줘? 몰라요. 그래서 예탁 결정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부동산에 여러분 가는 걸 누가 증명해줘? 권리등기부를 누가 관리해? 등기소예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현재 법 체계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민법, 형법 뭐든지 간에 소유권이 누구 거냐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뢰의 밑바탕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지갑에 있는 현금 누구 거예요? 왜? 그렇지. 네. 오케이? 이제 따라오세요. 세상은 소유권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거의 모든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것만 내게 아닌데 내 거처럼 흉내내는 게 사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암호화폐는 뭐다?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곧 뭐를 의미한다?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빨리 갈게요. 다워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몰라도 돼. 아, 요거는 하나 합시다. 글로벌 실내 컴퓨터 이드름이 있으면은 이드름 내 메인에서 쓰는 걸 우리는 암호화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코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암호화폐 발행 기능 있죠. 누구든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코인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 네, 그래서 코인과 토큰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는 대부분 뭐예요? 토큰이겠죠? 네, 코인은 우리 옆에 계신 김정현 사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코인이에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인프라에 의해서 막 올리는 게 토큰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이 글로벌 실내 컴퓨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디지털 자산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자산을 만들면은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고 싶은 사람한테 스마트 계약으로 파는 거예요. 파는 순간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서 뭐가 넘어가? 소유권 권리가 넘어가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실시간 소유권이나 권리가 실시간으로 이전되는 게 디지털 자산의 특징입니다. 현재는 안 그래요. 현재는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3일 걸리고요. 부동산이 이전되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는 이유는 소유권 이전이 실시간이냐 아니냐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런 디지털 자산 세상을 만들어서 디지털 자산의 실시간 소유권 권리 이전하는 그런 디지털 자산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블록체인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아, 이건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 인터넷 경제라고 부르고 요거를 뭐라고 불러? 토큰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토큰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해되셨어요?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다시 말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제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저게 현재 디지털 자산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 우리 1990년대 전산화 아시죠? 행정전산만 기존에 그전에 종류되어 있는 걸 데이터로 막 바꾸죠. 전산화 시키죠. 네, 그걸 전산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걸 잘해서 세계의 IT 인프라 강국이 된 거예요. 행정전산만, 국방전산만, 금융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맞죠? 거기서는 전산화예요. 거기서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는 가치하고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법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됐죠? 근데 토큰화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자산을 데이터에다가 뭘 줘? 가치라는 영역과 권리 소유권이라는 거를 합쳐.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이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밸류, 소유권이 하나의 몸통이 되는 데이터. 그걸 이제 제가 포스트 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포스트 데이터 세상을 만드는 그게 디지털 자산의 원래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디지털 자산에서는 디지털 하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디지털 자산?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암호화폐란 뭐다?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따라오셨죠? 역시 약하네요. 암호화폐는 제가 이렇게 쫙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 그 디지털 자산은 데이터의 가치와 권리를 주고 그 디지털 자산의 가치와 권리를 표현하는 게 암호화폐 토큰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본질은 뭐다? 소유권 권리 보증 방식을 소유권 어떻게 하느냐? 블록체인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다. 핵심은 실시간이다. 아니 사진 찍지 마세요. 드려요. 자료를 가지고 뭐 하십니까? 이해를 해야죠. 제 자료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이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저를 보면은 다 내 거라고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물리적 세상에서 디지털화 자산에서 이제는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는 세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데이터 생태계. IT 산업이라는 게 결국엔 데이터 생태계예요. 이 데이터 생태계가 어떻게 바뀐다? 디지털 생태계. 즉 다시 말해서 토큰 생태계로 바뀐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뒤에 이제 자료가 나오니까요. 암호화폐는 뭐 이건 읽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별볼일 없고 암호화폐의 의미는 뭐냐면은 보세요. 자산과 권리를 토큰이라는 형식으로 재표현해서 기존의 자산 생태계를 뭐로 바꾼다? 다시 설계하는 기술. 저게 토큰 생태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뭐냐면 현재 세상의 모든 자산은 어떻게 바뀌어? 토큰화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태계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금하면 여러분은 생각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예? 저 금 사면 돈 벌까? 저 금값이 얼마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거는 금을 바라보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여러분 전문가시잖아요.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더 사고의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저는 금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금은 누가 생산하지? 누가 생산하지? 생산 원가가 얼마지? 이 원가는 어떻게 정해지지?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한테 오지라는 유통 경로가 있잖아요. 유통 마진은 얼마지? 오케이? 그리고 유통 마진으로 해서 내가 이 금을 얼마에 사는 게 합당한 거지? 그래서 폭리가 될까? 아닐까? 생각하는 이 넓은 거. 무슨 말인지 드시죠? 자산이 있으면은 자산이 태어나서 유통돼서 나한테 올 때까지의 그 흐름, 그것까지 보는 게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생태계예요. 생태계 설명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의 실시간 이전이라고 했죠. 기존 생태계는 소유권의 실시간 이전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보장해 주는 게 국가마다 달라. 이해되세요? 근데 블록체인은 글로벌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이 사람은 이 사람 거다라고 보증해 주잖아.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지지 않겠어요? 감이 오세요? 좀 커졌네. 그래서 암호화폐 역할은 뭐냐면은 자산의 토큰화, 분할 소유, 글로벌 상시, 저비용 거래 이런 건 남들 막 얘기하는 거죠. 예. 실시간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산 생태계를 어떻게 바꾼다? 토큰 생태계로 바꾸는 그 핵심에는 디지털 자산이 있고 그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게 뭐다? 토큰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토큰 생태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트코인만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누가 생성하지? 누가 생성하죠? 비트코인 누가 발생하죠? 예, 채굴자가 발생하죠. 그럼 채굴 생산할 때 생산의 원가가 얼마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나한테 거래소를 통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소도 먹어야 되잖아. 그 생산한 사람도 수익이 나야 되잖아. 그럼 비트코인의 원가가 얼마일까? 이게 내가 얼마에 사는 게 합당할까라는 게 순수한 흐름 생태계에 대한 원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걸 시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시장으로 넘어가면 거래소가 생기잖아요. 이때 가격은 누가 정해요? 네, 여러분이 정합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해되세요? 네, 그게 가격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가격을 볼 수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빨간 거로 쳐놨죠. 뭐라고? 읽어보세요. 예, 저게 키입니다. 저게 키. 저게 되잖아요. 세상이 뒤집어. 제가 겨우 있는 단어 써야 되는데 이런 거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살 때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죠. 현재도. 근데 여러분이 우리나라 아파트 살 때 어디서 사요? 대부분 부동산에 사잖아요. 부동산 복도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십니다. 네. 부동산에 중개업체 사잖아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집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은 부동산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 국가의 제도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하나도 상당히 여러분이 글로벌에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장애가 많다. 그래서 현재 국제표준에서 뭐라냐면은 부동산 토큰을 만들고 있어요. 좀 이따 우리나라 이제 RWA가 나올 텐데 부동산 토큰을 만들어요. 제가 회원인데, 제가 이제 의원인데 부동산 토큰을 국제 표준화 시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전 세계 부동산이 부동산 토큰으로 표준화되죠. 그럼 이제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 부동산 사고 싶어. 어떻게 사? 그냥 사면 돼. 왜 사면 돼? 그 미국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블록체인에 보증해 주죠. 내가 돈을 주죠. 실시간으로 나한테 오죠. 그럼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지금 미국 주식 사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주식을 토큰해 봅시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 정말 뭐가 돼요? 단일 시장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스테이블코인 하는데 원하든 법정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든 표준화돼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뭐가 생기는 거야? 단일 통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한 단일 통화는 외환이라는 걸 빼고 그냥 누구든지 쉽게 이랬다 저랬다 그냥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통화. 내가 한국 돈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기분 나쁘나 미국 돈 가지고 있을래 기분 나쁘나 유로 가지고 있을래 무슨 말이 되죠?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 뭐다? 그게 블록체인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인공지능보다 더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핵심은 저겁니다. 자산을 지금부터는 스마트 계약에는 소프트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소프트처럼. 그리고 그 안에는 정책과 법만 갖춰진다면은 확실하게 합법적인 자산 관리가 소프트처럼 관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인데 저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암호화폐 대중화라고 원래부터 주장했습니다. 2017년부터. 근데 그 암호화폐 대중화가 제가 쓰는 용어는 이런 용어예요. 전의 전쟁에서 뭘로 바뀐다? 디지털 전이라는 게 디지털 달러 기반 법정화폐, 원화 기반 법정화폐, 위안화 기반 법정화폐 이런 것들이 법정화폐 기반 스텝을 깔므로써 이제는 종이돈의 환율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환율 전쟁이 일어나요?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감이 오세요? 네. 저기에 두 강국이 미국과 역시 중국입니다. 유로는 밀렸어요. 우리나라는 끼지도 못하고.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다 밑에다가 제 자료 밑에는 항상 이렇게 써놨잖아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청년들의 희망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 데모 하셔야 돼. 나라에다가 데모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투자 생태로 넘어갑니다. 일단 투자 생태가 하려면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생태계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바이낸스든 뭐든 이제 AI 트레이딩 하시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이 뭘까요? 이제 지금 투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사람들이 착각해요. 주식거래소, 우리나라에는 그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거래소 있잖아요. 그 역할이 뭔지 아세요? 그거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사고예요. 주식거래소 역할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유통하는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가 주식거래소예요. 여기 IT 원천 기술 가진 업체예요. 여기가 소위 말하는 덱을 만드는 이제 토큰 세팅을 만드는 IT 그 서비스 업체, IT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요새 뭐 외국에서 투자받아서 5,000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때 보통 어떤 발표를 하면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코스닥 주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업체가 있는데 IT 업체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보니까 코스닥 갈 때 7년이 걸린대. 보통 7년이 걸립니다. 됐죠? 그럼 투자자들은 IT 업체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해요. 7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이해됐죠? 그러면 IT 업체들에게 자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그 IT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IT 업체에 돈을 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펴요? 코스닥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소위 말하는 기술 우회 상장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업체가 한번 딱 해가지고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게 3년이야. 그럼 투자자들이 3년? 3년에 2배 벌면 좀 되는 거 아닐까? 그럼 돈이 어디로 몰려? IT 업체에 몰리는 거예요. 자본 유통을 하는 게 이 주식거래소의 원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뭘 하는 거냐면은 디지털 자산 투자, 암호화폐 투자 자금을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김정 사장님은 꿋꿋하게 살아가시지만 저는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망했다는 게 진짜 망한 게 아니라 망할 직전이다 이거예요. 저는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어쨌든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부정적이고 투기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벤처기업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를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암호화폐 토큰 생태계 하는 업체들은 돈을 어디서 모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든지. 예. 해외에서 오는 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해외로 나가는. 그래서 차라리 해외로 나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이제 불법화되기 시작하죠? 네, 불법화되니까 맞아요. 그 유명한 음성화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그래서 뉴스메타는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만드니까.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고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가 있고 블록체인 플랫폼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어떻게 돼? 넓어지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은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어느 분야예요? 암호화폐 거래소, 트레이딩 거래소잖아요. 끝내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세 개로 나눴어요. A 시장, B 시장, C 시장. 그래서 A 시장은 뭐다? 암호화폐 자본시장, 거래소 유통 관련 트레이딩. B 시장은 뭐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IT 기업 창업 생태계 돈이 들어가는 시장. 그 다음에 이제 C 시장은 뭐야? 블록체인 플랫폼에 투자하는 시장. 혹시 여러분 스테이킹이라는 거 아시죠? 네. 채굴하는 거. 그게 저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은 A 시장은 가격 변동 트레이딩에 대한 수익, B 시장은 초기 프로젝트의 토큰에 투자, C 시장은 채굴 밸리데이터 인프라 주식 토큰 투자. 이해됐죠? 이 중에 여러분은 지금 A에 있죠? 이제는 이제 3년 안에 이제 은퇴하신다며요. 3년 안에 은퇴한 다음에 이제 방에서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우리나라의 발전,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 그럼 B 시장, C 시장 이걸 한번 살짝 봐달라는 얘기 제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3년 후에요. 제 꿈이에요 저게. 특히 B 시장이 제 꿈입니다. 저거 하려고 6년 동안 했다가 망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투자 받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접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AI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AI 활용하는 게 뭐 블록체인 4에 AF 블록체인 그다음에 교차 교육이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하나로 만드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면 AI 네이티브 자율 진화형 블록체인. 이제 블록체인이 스스로 인공지능 도입해서 하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저겁니다. AI 네이티브 자율 진화형 블록체인. 예.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내년쯤에 발표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 강군주는 융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시장에 융합하는 게 A 시장이 아마 유스메타 가격 거래랑 하시면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B 시장은 이제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리스크하고 포트폴리오 관리해주고 시장 정보 심리학 해주는 것까지 해주는 게 A 시장에서의 트레이딩 이용입니다. 그거를 유스메타가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B. 저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암호 경제 서비스, 미상장 초기 블록체인 스킨. 여러분의 주식 거래소에서 아무리 돈 벌어봐야 초기에 괜찮은 IT 기업에 투자했어서 얘를 상장시키는 그 이익금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요거는 3년 후에 여러분 돈이 좀 벌어졌을 때 이제 집에서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죠. 미상장 초기 블록체인 투자하는 이해됐죠,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블록체인의 직접 자기가 채굴자 인양 참여하는 시장. 그래서 이드론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연리 7% 8% 버는 시장. 안정적이겠죠? 넘겨주시죠. 리스크는 이렇다는 거 아시겠죠? 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괜히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시장은 이런 시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빕스라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 민간 나라에서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3년에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암호표를 많이 벌었으니까 그 번 중에 한 10% 정도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한테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의 이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 생태계에 비시장에 투자 좀 해달라고 제가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기면은 우리나라에는 팁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건 정부에서 IT 기업들은 IT 기업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암호화폐면은 뭐로 봐? 나쁜 거야. 부정적인 게 해가지고서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만 들어가면은, 토큰이라는 얘기만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R&D를 딸 수가 없습니다. 벤처기업 인증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9월 5일 날 드디어 암호화폐 토큰 생태계 업체들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끔 해줬습니다. 이제서야. 암호화폐 시장은 다 죽여놓고. 이해되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스타트업 해주고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 바로 뭐다? 이 시장.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3년 후에 돈을 벌면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디지털 창업 생태계를 해서 청년들의 무슨 다리? 사다리를 만들어주자. 이해되세요? 네, 그것을 꼭 한번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투자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딱 시간 맞췄습니다. 네. 2분 남았네요. 질문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